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전남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함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책관님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1년 49.8%에서 2019년 53.5%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 52.8%로 잠시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53.3%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20대 여성 취업자들의 고용 절벽이 심각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그래프로 보면 35세에서 39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가 40대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M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인데요. 주로 이제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업, 숙박업,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2011년에 53.7%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여성 취업자가 50대 이상의 고령층 농업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늘긴 했지만 여전히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사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그리고 돌봄과 같은 원인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그리고 고학력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든지 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조직 문화가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제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력 단절 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가 결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육아가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학력 여성에게 맞는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단순 비경력 생산직에 몰려 있었던 예전의 여성들에 비하면 최근에는 고학력 여성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여성들이 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욕구가 맞지 않다 보니까 네. 경력 단절 후에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 조직 문화가 가부장적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승진의 한계라든지 네. 정보 접근성에서의 어려움 등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적 괴롭힘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고용의 변화가 고용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51%가 고용 회피 의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여성들이 네.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부터 뭐 육아나 또 조직 문화까지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원인과도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상당하고요. 또 이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그 생애 주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 쉽게 이탈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다 또 2년 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밀어닥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0년 후반부터 다시 경기 회복세가 돌아오고는 있었지만 남성들의 일자리에 비해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한 144만 8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약 4만 4천 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을 해도 이전의 경제적 지위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약간 이제 모순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는 이제 8시간 정규직 노동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그 공급 사이의 욕구에서 차이에서 오는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대다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임신과 출산,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이제 우리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 그걸 사회적 공감대로 끌어내기에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경제 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면요. 흔히들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이 생활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나 또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생활 균형 정책을 명시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좀 약간 범위는 작지만 그 문화관광체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명시적으로 적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정책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해서 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고 여기에 속하는 과제로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생활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님 공약으로 2020년에 일생활 균형 센터를 설립해서 저희가 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도는 선제적으로 우리 조직 문화부터 좀 바꿔보자라는 인식하에 일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유연 근무제 적극 활용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회식이라든지 야근을 좀 줄이자. 네, 그런가 하면 업무 시간에 불효불급한 업무 지시는 하지 말자라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또 도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사업들 살펴봤는데요. 전남도는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해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잖아요. 올해는 권역별로 나눠서 열리는데 어떤 박람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전남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해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요. 네.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그 자리에서 채용하고 여성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과 21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했고요. 네.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게 돼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금년도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일잡고 희망잡고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목포, 순천, 여수, 나주 이렇게 4군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2일에는 목포에서 열렸고요. 12일에는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27일에는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여수 광양시가 함께 참여하고요. 11월 21일에는 나주 스포츠파크 다목적 체육관에서 나주, 담양, 하순, 한평, 영광, 장성 6개 시군이 참여해서 올해 일자리 박람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요? 네, 전남에는 매년 9천여 명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네. 그중에 일자리 박람회 기간에 평균 한 7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일자리와 연계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건데 이제 앞서 목포시와 또 순천시에서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요. 앞으로 여수와 또 나주에서 열릴 텐데 올해 박람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박람회장은 이제 들어와 보시면 인재 채용관이 있고 취업 컨설팅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채용관에서는 구인 정보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채용 정보도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채용도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 컨설팅관에서는 적성 검사라든지 네.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같은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오시면 취업 컨설팅관에서 직업 심리 검사와 진로 탐색 검사를 해보시고 이력서를 작성하신 뒤에 인재 채용관에서 희망 직종과 희망 지역에 맞게 면접을 보고 취업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박람회 외에도 또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네, 우리 도에는 광역 세일센터가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시군 세일센터가 8개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군에 창업 교실이 개설되어서 시군 여성들에게 창업 교육이라든지 기업 연계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생활 균형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휴가, 육아휴직 장려 등 가족 친화 경영 컨설팅과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정부나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들의 이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을 원한다면 일자리 박람회에 나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65일 언제든지 우리 시군 취창업 교실이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네.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노하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 자격증 이런 것들 연계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취업 상담사들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산직에서부터 사무직, 조리직, 그리고 간호직, 요양보호사, 중장비직,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자격증, 시험 준비반 등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컨설팅도 해주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성분들은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조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참여부터 또 여성들의 의지가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여성 정책들을 추진할 경우에 도내 시군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 중앙 정부나 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시책을 내리더라도 사실은 시군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도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는 도와 시군 직원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 대면 회의로 비대면 회의로 했거든요. 네. 이제 올해는 대면 회의로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도 정보 교류에 많이 힘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남에서도 몇 곳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목표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남에는 그 22년 10월 기준에서 8개 시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아주 밀접합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르면 여성 친화 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여성 친화 도시의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행정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여성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책을 성인직 관점에서 분석해서 개선점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여성 친화 도시를 하는 주민 참여단이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정책관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전남은 산업 구조가 취약합니다.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욕구와 기업의 니즈가 맞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학력 여성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지연과 혈연이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강해 언제든지 자급자족 형태의 소규모 자영농으로 갈 수 있다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일센터 취창업 상담사들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들 그리고 22개 시군 취업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여성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 왜 이렇게 정부 지원이 적은 거지? 하고 혼자서 푸념하시지 말고 나와서 취업 상담사들의 상담을 받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생긴 것도 출산 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매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10월 27일 여수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 11월 21일 아주에서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에 오셔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뿜어내는 열기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박람회에 오셔서 일 잡고 희망 잡고 가는 여성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정책이나 또 사업들 그리고 개개인의 노력들을 통해서 활발한 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함께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